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도내 지방의회의 후반기 구성부터 시작된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감투 싸움인데다 이게 석 달째 지속되다 보니 도민들의 피로감과 의정 활동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선 현재 상황과 해결 방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전 부원장 나오셨고요.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도입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후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지러운 형국인데 지난 임시회만 보더라도 참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반기 이가 시작된 게 7월인데 벌써 3, 4개월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갈등의 매듭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먼저 평을 내리고 싶고요. 이 갈등은 하반기 의장당 선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소속인데 현재 김하용 의장하고 장규석 부의장은 그 당시로는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도당에서 뭘 요구를 했냐면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의장단 후보를 선출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걸 어기고 그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독자 출마를 감행을 했죠. 또 결과를 보면 이 두 분이 이제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에서는 일단 이제 당이 내린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제명을 시킨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당선이 되었다는 소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당내에 이탈표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제 정당 정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제 불신임 안을 이제 제출했고, 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표결 방식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갈등이 재현됩니다. 그 민주당은 기명으로 하자고, 국민의힘은 무기명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의가 지금 파행이 거듭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이 피로감을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너무나도 이제 도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니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고 그 속에서 가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뭔 소리 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명을 통해서 배신자들을 색출해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소리는 아닌데요.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꼴불견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안 처리 등 기타 이제 도의회에서 할 일이 산적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도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못마땅해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리무중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갈등의 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그 도의장하고 부의장이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뭔가 좀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반성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좀 불쾌한 심정을 갖고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할 일이 참 많은데 상황은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몸싸움이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고다 아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도민들 보기에는 참 실망스러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달 17일인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경남도의 본회의에서 그 의장 제1부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려고 의장석에 올라가던 장규석 제1부의장이 송순호 도의원한테 가로막혀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입원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의회 내 폭력 논란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송순호 의원이 경상남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부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넉 달간에 그 불신임안 처리가 4차례나 무산이 됐어요. 막말, 고소, 비고소, 극단의 대결 정치를 보여주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볼 때는 밥그릇 싸움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경남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 관련된 정당 간의 합의 구조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 일당인 민주당 내부의 합의 구조, 뭐 통제력, 제어력 이런 문제가 다 얽혀가지고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추태는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경기 후퇴, 경제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내놔야 될 도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사실상 뭐 동물도의회 아닙니까? 동물국회란 말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무관심, 외면, 뭐 냉소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기 참 민망해서 두 분께서도 언급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 보이고 계신데 도의회 비롯해서 도내 시군의회에서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반기 그 의장당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잡음이 계속 따라왔는데 그러나 이번 이제 민선 7기 의회 같은 경우는 좀 이 잡음이 파열음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도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가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예가 양산시 의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양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구성을 놓고 그 여야가 뭐 상당한 갈등 대치에 놓여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법적 네. 시비까지 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장이 또 부의장에게 직무 정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의회 게시판에 부의장 비리 제보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의장이 좀 확인을 해보고 뭔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뭔가 의장이 뭐 이런 게 좀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그냥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의장은 좀 불쾌한 거고 이걸 가지고 또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에 제소를 했고 네. 결국 이제 법원은 부의장 손을 들어줬고 지금은 이제 부의장 예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후에 야당과 또 이제 부의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의장 불신임 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정섭 의장도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법원은 또 임 의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다 지금 의결권을 갖고 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볼썽사나운 모습을 양산시 의회가 다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고요. 이외에도 이제 몇몇 시군의회에서도 파행과 진통이 계속해서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상임위 위원장 구성을 놓고 지금 뭐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함안군 의회는 의장단 자리 싸움 때문에 소송이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의령 의회는 의장 선거 건품 살포 의혹 때문에 의원 간에 지금 계속해서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7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2020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한참 그 내년도 예산하고 그 사무감사 열을 올려야 될 그런 시점에 아직까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명분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유권자들을 또 도민들을 시민들을 국민들을 희롱하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꼽는 이번 갈등의 원인이 감투 싸움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원구성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때마다 의례적으로 치르는 갈등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번에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두 분이 보셨을 때 경남지방의회가 혼란을 빚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도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어떤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조청래 부원장께서 뭐 핵심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치졸한 감투 싸움이고요.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도화해내지 못하는 당 차원의 대응 문제, 이게 동전의 양면이 돼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5년에 선거를 통한 자치제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25년이 지났는데 25년이 지나서 청년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치, 수기 정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바람직한 전통도 만들지 못했고 지방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배분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여지없이 이권 다툼의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지금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경남 단위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광역의회, 기초의회 가리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폭력, 고소고발, 뭐
법률적 다툼으로 가서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경남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의 대응의 방식의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총 57개의 의석 중에서요. 네. 확실한 과반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처음 출범할 때 33개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의장하고 김하영 의장하고 장규석 부의장이 탈당하는 바람에 31개가 남았는데 네. 31개 의석이라 하더라도 과반이거든요. 김하영 의장하고 장규석 부의장이 29표로 다 당선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 적절한 합의 수단과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든 지방의회든 원구성을 할 때는 보통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경선을 해서 후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깨진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상식인데 그게 깨진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합의가 되기로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면 제1부의장은 민주당, 제2부의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후보가 낙선하고 나니까 제2부의장을 또 민주당이 그 합의를 깨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반란표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줬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사태는 그 경남도의 제1당인 민주당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도의회의 합의 정치의 기반도 깨지고 그 다음에 도의회를 공전시키고 그 폐해가 도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 교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부족한 규정이 그럼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수정 보완이 돼야 좀 더 나아질까요? 이게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국회는 명확하게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명으로 간다는 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의회는 그런 그 투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국회 관례를 보면 이제 일단 의장, 부의장은 그 무기명으로 지금 선출했잖아요. 도의회도 그러면 불신임안도 무기명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빨리 수습하는 방안도 무기명으로 가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의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뭐 그 가부에 대한 그 찬반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부분도 이제 기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인사 안건의 경우는 무기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은 결국에 이제 원죄는 민주당이 있다고 보니까 무기명으로 하되 앞으로 모든 안건은 기명으로 간다는 것을 서로 좀 합의해 가지고 도의회가 좀 그 원칙을 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결국 이게 이제 다른 그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좋은 사례로 남으니까 기명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명으로 가되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러면 무기명으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기명으로 가자. 뭐 이 정도의 그 어떤 이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좀 했으면 뭐 그나마 갈등의 고를 조금 뭐 줄여가는 하나의 그 척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 문제가 봉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파만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다. 두 분 다 동일한 의견 내주셨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뭐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현직 의원들께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중에서도 지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강철우 의원이 5분 발언으로 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내놓은 방안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0월 20일 날인가요? 임시회에서 강철우 의원이 자유 발언 5분 발언 통해서 경남도의회 지금 파행을 끝내자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골자는
네, 세 가지로 돼 있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자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정당의 과도한 관여를 좀 억제를 하자. 세 번째는 동료 의원 상호 간에 존중하고 좀 배려하자. 이런 무소속 의원이시니까 다소 중립적이시고 해서 그런 의견을 내신, 고언을 내신 그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정치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로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그리 했듯이 88년대 이후에 그리 했듯이 상임위원장단 배분, 의장단 배분 이 문제를 잡고 협상을 해가는 방식도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단이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신임안에 대한 기명 처리, 무기명 처리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의안을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의회 규칙을 보니까 46조에 예외적으로 의장의 제의나 재석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가결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지금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의지가 모자라고 합의 기반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 하게 하려고 하니까 막으려니까 개인의 이익을 고집하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철호 의원의 제안은 그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갑니다. 지금 벌써 거의 넉 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를 통해서 수범 사례를 만들고 좋은 관행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 그 감투 싸움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 권한들을 그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권한이나 대우나 의전이 센 거는 맞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제공이 되고 운정지사 비서부터 시작해서요. 또 업무 추진비도 어느 언론에 보니까 도의 의장이 8월 한 달 동안 58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던데 네. 게다가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을 받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라든가 정치 행보를 하기가 좋고 명분을 가지기가 좋기 때문에 합의도 깨고 동료 의원도 배신도 하고 금전 제공 등의 비리도 저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1995년에 자치제가 시작될 때는 지방의회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의전이나 대우나 권한이 계속 강해져 온 건데 이런 감투 싸움에 낯뜨거운 이게 자꾸 벌어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아니면 유럽식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보자 하는 지적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세요. 이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권한이나 의전이나 대우만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오면서 권한이나 의전이나 대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원구성 협상 때부터 해서 제대로 해서 서로 존중해서 가는 합의 문화가 합의 관행이 있어져 왔고요. 21대 국회에서 그게 부분적으로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훌륭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회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한 관행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가고 그걸 전제로 해서 자정활동을 한다든가 혹은 의원들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이런 게 덧붙여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조청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전 부원장,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경남 지역 지방의회의 끝나지 않은 파행 원인과 해결 방법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갈등이 빨리 봉합돼서 민생을 더 살피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